이번에는 이제 6강 푸리에 급수와 변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 유형 파악을 한 다음에 한번 해보면 어떤 주기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다음에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두 주기 신호에 대해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서로 펄스 폭이 다를 때 아까 말씀드렸죠? 펄스 폭이 좁으면 대역폭이 넓어지고 펄스 폭이 넓으면 대역폭은 좁아진다. 그 다음에 주기는 펄스 신호의 주파수 영역의 간격을 갖다가 의미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림과 같은 주기가 펄스 신호에서 직류 성분의 크기는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주기 신호에 대한 직류 성분을 AJ를 갖다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AJ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직류 성분의 크기가 나온다. 자, 지금 현재 정연파에 대한 부분을 갖다 설명드리지 않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복수 지수 푸리에 급수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고 어떻게 푸리에 급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들었죠. 임펄스 함수 부분 같은 경우는 요거 이산적인 값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때 개수값을 갖다가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요건 n값을 갖다가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개수를 갖다가 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이한이 0일 때의 값을 갖는다. 이한이 0일 때의 값을 갖는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개수값을 갖다가 구하는 데는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형태의 지수형 푸리에 급수를 전개했을 때 K번째 고주파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코사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 뒤에서 푸리에 변환해서 아마 배울 거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산적인 델타 함수를 표현할 텐데 그때 개수값, K번째 개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두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신호 T인 연속신호를 갖다가 시간 연결해서 표현했을 때 결국 신호 XT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앞으로 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갖다 보게 되면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 그런 학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지수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 우리가 푸리의 급수를 갖다 한번 취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그 형태, 신호 형태를 갖다 표현했을 때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CN 값이다 라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CN 값을 통해서 이걸 갖다 하게 되면 이것이 곧 주파수 성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푸리의 사인의 함수를 갖다 싱크 함수로 변형시키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갖다가 구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CN 값을 갖다가 구할 수 있어야 될 거야. 자, CN 값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수 함수를 통해 가지고 한 주기 동안에 적분을 하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기를 T로 같이 나누게 되면 CN 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펄스 부분 이 구간 동안에만 값을 갖다가 취해서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앞에 있는 EN과 이 값을 이용하게 되면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사인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럼 이 값을 갖다가 다시 싱크 함수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CN 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을 갖다가 여기다 적용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ST를 갖다가 급수로 표현할 것이고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CN 제로를 갖다가 구하라고 한다면 한번 보죠. 우리가 여기에서 CN 제로를 구하다라는 말씀을 n을 거 0 집어넣고 여기도 0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0분의 사인 0이 나온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0분의 0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CN 값, 제로 값은 반드시 이와 같이 A 제로 값하고 똑같은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주기 동안에 적분을 통해 가지고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 이거 꼭 좀 조심하셔라. 여기다가 0을 대입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자, 그래서 C제로 값은 평균값을 갖다가 그대로 구해주시면 A제로하고 C제로는 서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계산을 갖다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갖다 보게 되면 CN 값을 갖다가 표현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CN과 AN과 관련된 거. 자, CN은 앞에서 2분의 1의 AN
마이너스 J의 BN 이렇게 이제 표현했었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일단은 펄스 폭을 갖다가 한번 조정 한번 해보자. 또 한 가지 T를 갖다가 조정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갖다가 고정하냐면 바로 타워를 갖다가 한번 고정하자. 이런 얘기가 돼요. 타워를 갖다가 고정하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떤 형태가 달라지겠느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T를 갖다가 고정했다가 아니라 타워를 갖다가 고정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0점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타워분의 1, 타워분의 2 이렇게 이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메인 노브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우리는 대역폭이라고 우리 같이 쉬고 있습니다. 메인 노브, 널 투 널 밴드위스, 널 투 널 밴드위스다. 이거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널 투 널 밴드위스는 결국은 타워를 갖다 고정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대역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T를 갖다가 바꾼다는 거 아까 주파수의 이 간격을 갖다가 변화시킨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0.2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면 타워를 갖다가 고정시켰기 때문에 0.1로 했다는 것은 T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표현할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갖다가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T가 커졌다. T가 커졌다는 것은 아까 어떤 얘기 했었냐면 간격을 얘기할 때 이것은 바로 T분의 1 간격이구나 라는 얘기죠. T가 커졌다는 얘기는 간격이 좁아졌다라는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간격보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간격이 좁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결국은 T를 크게 했다라는 얘기는 간격이 좁아졌다. 따라서 이와 같이 스펙트럼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지 여기 있는 이와 같이 널 투 널 대역폭은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펄스폭을 갖다가 고정을 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주파수 성분의 전력 합은 이런 얘기 있어요. 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어떤 값을 갖다가 얘기한다면 자, C1 값은 결국은 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갖다가 구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든 항을 갖다가 하게 되면 제곱을 갖다가 취해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국은 여기서 예를 들면 하나의 간격을 통해서 한 주기 대역폭 동안에 예를 들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네 개의 항을 갖다가 제곱을 취해서 더한 거, 서메이션 한 거. 자, 이 부분이죠. 서메이션 한 것은 결국은 이 간격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성분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성분이 존재하게 되면 똑같은 진폭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은 커질 수밖에 없죠. 전력은 일정하다. 따라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여기 있는 진폭이 낮아져야 되죠. 왜? 성분이 많기 때문에 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진폭보다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진폭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여기에 통해서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T가 2배 증가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죠. 2배 증가했다. 그러면 0.0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것과 비교해 보면 4배 증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T가 4배다. 자, 4배 증가한 대신에 여기 있는 진폭은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리죠. 자, 이 같은 관계. 하지만 이와 같이 널점, 0교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로스라고 얘기하죠. 크로스 포인트. 그래서 널 투 널 대역폭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 타워를 갖다가 고정시키면 널 투 널 밴드위스는 일정하다. 하지만 T가 변하니까 간격이 T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T가 커질수록 작아지면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진폭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펄스를 갖다가 폭을 갖다가 고정시켰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갖다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